모공 완전 삭제된다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시술도 해보고 화장품도 열심히 써봤는데 사진 찍으면 코랑 볼은 여전히 거칠게 보이는 느낌 많으실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공은 깨끗이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덜 보이게 만드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이 잘 안 되는 이유는 내 모공이 어떤 타입인지도 모른 채 전부 똑같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모공이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는지, 집에서 할 수 있는 선은 어디까지인지, 어디서부터 병원 도움을 받아야 덜 답답한지 현실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속 시원한 피부 솔루션 박혜란 원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환자분들이 모공 얘기하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게 진짜 줄어드나요? 아예 없어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일 것 같아요. 솔직하게 모공은 어디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봐야 할까요? 저도 이게 제일 궁금합니다. 일단 모공을 깨끗이 없애겠다는 기대부터 내려놓으셔야 해요. 필터로 보는 피부는 실제 구조를 없앤 게 아니라 화면에서만 지운 거고, 현실에서 모공을 완전히 없애는 건 피부 입장에서는 건강한 목표가 아닙니다. 모공 관리는 구멍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주변 피부도 결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림자와 색이 덜 도드라지게 해서 조금 떨어져서 보면 깨끗해 보이게 만드는 싸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내 모공이 왜 넓어 보이는지 어떤 원인부터 나누는 거예요. 원인은 다른데 같은 방법만 계속 반복하다면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인을 나눠봐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모공을 타입별로 나눠볼 수 있도록 시청자 입장에서 어떻게 나눠보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크게 세 가지로만 나눠도 방향 잡기가 훨씬 편해집니다. 첫 번째는 피지 각질형 모공입니다. 코나 T존처럼 피지가 많이 나오는 부위에 각질과 피지가 같이 쌓이면서 거칠고 까맣게 보이는 타입이에요. 세안 후에도 코끝이 오돌토돌한 느낌이 계속 든다면 여기에 가깝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아쿠아필이나 아그네스 좀 권해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탄력 저하형 모공입니다. 볼 쪽에 세로로 길게 보이는 모공, 웃을 때 더 도드라지는 모공이 좀 대표적이에요. 피지보다는 피부 탄력이 떨어지면서 모공 주변이 아래로 살짝 꺼지고 길게 보이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저희가 버추 같은 니들 고주파나 또 리토 같은 스킨 부스터들을 많이 추천드립니다. 또 세 번째는 흉터형 모공입니다. 예전에 여드름을 심하게 앓으셨던 분들 중에서 볼에 작은 구멍들이 피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상태를 말합니다. 단순히 모공이 넓어진 게 아니라 흉터가 같이 남아있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프락셀이나 주베룩 스킨처럼 그런 흉터 치료를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실제 진료실에서는 이 세 가지가 섞여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나는 코는 뭐 피지야, 볼은 탄력형에 좀 가깝네, 이런 식으로 내 얼굴을 먼저 한번 정리해 보시면 오늘 내용이 훨씬 더 잘 들리실 거예요. 요즘은 다들 모공 때문에 뭔가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에서 원장님이 보시기엔 이건 모공을 줄이는 게 아니라 더 힘들게 한다, 이런 습관이 뭐가 있을까요? 진료하다 보면 정말 많이 반복되는 실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손으로 직접 짜는 겁니다. 블랙헤드가 보인다고 매번 거울 앞에서 세게 눌러서 짜다 보면은 그 순간은 좀 개운할 수 있어도 모공 주변 조직이 손상되면서 나중에는 흉터형 탄력형 모공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일 하는 강한 딥클렌징과 모공팩입니다. 피지를 없애겠다고 강한 세정제, 마스크를 자주 쓰다 보면은 피지뿐만 아니라 피부를 지켜주는 보호막까지 같이 벗겨내게 돼요. 그러면 장벽이 약해지고 붉어지고 따가운 피부가 되기 쉽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과한 각질 제거인데요. 필링제, 스크럽, 산성 패드를 일주일에 여러 번 쓰면 그날은 뽀얗고 매끈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건조하고 거칠어지기 쉬워요. 결국 내 모공 타입도 모른 채 짜고 문지르고 조이기만 반복하면 잠깐은 시원해도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 예민해지고 모공 고민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집에서 다 하는 것들이라 좀 놀랐는데요. 그렇다면 집에서 현실적으로 목표를 삼아야 하는 건 어느 정도일까요? 집에서는 딱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피지와 어떤 메이크업 잔여물이 과하게 쌓이지 않게 하는 것, 그리고 피부결을 부드럽게 유지해서 어떤 좀 그림자가 덜 지게 하는 것, 이 두 가지예요. 피지 각질형 모공이라면 저녁에 자극이 덜한 클렌저로 메이크업과 선크림을 충분히 지워주시고, 피지가 많은 부분에 한해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벼운 각질이나 피지 정리 제품을 사용하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 탄력 저하나 어떤 흉터형 모공이라면 집에서 오히려 피부를 편안하게 유지하는 데 집중하시는 게 좋아요. 또 보습과 자외선 차단 꾸준히 해주시고, 모공만 보겠다고 고농도 필링제나 강한 제품 계속 올리기보다는 자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스킨케어를 가져가시는 게 훨씬 안전합니다. 이 선을 넘어서 강한 압출이나 메이크 딥클렌징, 또 고농도 필링제 반복하는 건 집에서 하시기
되기에는 좀 리스크가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부터는 혼자 버티지 말고 병원 도움을 받는 게 좋다 하는 기준도 있을까요? 첫 번째로 모공 주변이 항상 붉고 따갑고 제품만 바르면 좀 쓰리다. 이때는 모공보다는 피부 장벽과 염증을 먼저 진정시켜야 하는 단계예요. 이 상황에서 각질 제거나 딥클렌징을 더 늘리면 악순환이 되기 쉽습니다. 두 번째로 볼 쪽 모공이 길게 늘어나 있고 웃을 때 더 도드라져 보인다면 탄력형 모공에 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집에서 하는 모공팩보다는 탄력 장비나 콜라겐 재생 시술처럼 피부결과 탄력을 같이 보는 치료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여드름 흉터처럼 패여있는 흉터형 모공은 집에서 아무리 문질러도 좀 좋아지기가 어렵고 프락세 계열이나 콜라겐 재생 시술처럼 좀 더 깊이 들어가는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 시술은 이제 모공을 완벽하게 없애준다기보다는 피부결을 더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또 페임하고 그런 그림자를 좀 덜 보이게 해주는 정도로 목표를 잡으시는 게 현실적입니다. 그럼 정리해보자면 모공 관리는 없애는 싸움이 아니라 덜 보이게 만드는 싸움이고 그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모공 타입을 먼저 나누는 거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합니다. 피지 각질형, 또 탄력형, 흉터형이 이제 섞여 있는데 전부 똑같이 짜고 문지르고 쪼이기만 하면 당연히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나는 어느 쪽에 더 가깝지 한번 정리해 보신 다음에 집에서는 자극을 줄이는 범위 안에서 피지 관리와 피부결 관리에만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붉어지고 패이고 늘어지는 느낌이 강하시면 그때는 혼자서 더 세게 관리하기보다는 한 번쯤 병원에서 현재 피부 상태를 체크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모공을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기준을 잡는 데 좀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비슷한 고민하고 계신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앞으로 모공이나 피부 장벽, 탄력처럼 많이 들어보셨지만 헷갈리는 주제들 과정 없이 현실적인 범위 안에서 하나씩 정리해 드릴 예정이라서 관심 있으시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속 시원한 피부 솔루션 박혜란 원장이었습니다.